이런 형태의 리베팅이 가능한데,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약간 다른 측면은 있지만 체결될 때 이런 인터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최적화를 해도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체결 품질에. 그런 체결 품질의 차이가 결국은 전단인장 강도에도 차이를 발생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제 이런 체결 품질, 뭐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 헤드 하이트하고 바람 티크니스하고 여기 인터락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 전단인장 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저 문헌들을 좀 찾아보면 결국은 전단인장 강도, 전단인장 강도, 십자인자 강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미리 예측으로 십자인장 강도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당연히 십자인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소재 두께하고, 그다음에 소재가 뭐 디그리데이션 된 거, 그다음에 여기 sheet thickness reduction, 그러니까 밴딩이 일어나겠죠. 피어싱을 할 때 이렇게 밴딩되는 부분에 의한 영향, 그다음에 소재의 항복 강도,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리벳 헤드 다이아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헤드 사이드 쪽에 십자인장 강도를 예측을 할 수 있고, 테일 쪽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소재의 조합이 결정이 되고 리벳의 헤드 크기가 결정이 되면 최적 인터락이 확보된다는 가정 하에는 각 헤드 플라웃이 되든 테일 플라웃이 될 건지에 대한 각각의 십자인장 강도를, 헤드 사이드, 테일 사이드를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게 실제로 헤드 플라웃이 될지 테일 플라웃이 될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 결과에서도 다시 한번 더 검증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좀 더 들여다본 부분은, 요거는 뭐 이미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실제 저희가 체결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십자인장 강도가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아마도 실제로 그 리벳의 코팅층에 존재하는 아연 도금이라든지 또는 프릭션의 어떤 효과들이 좀 제대로 구현이 고려가 되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갔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지난 저희 실험실에서 게재한 논문에서도 이런 소재의 리벳의 코팅 종류에 따라서 알막이냐 징크 니켈이냐에 따라서 이런 마찰 특성이 바뀌고 전단인장 강도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저희가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네, 뒤집어서 본 건데, 이거 테일 플라웃입니다. 테일 플라웃인데 보시면 알막 코팅일 때 이 리벳 레그 변형된 거랑 징크 니켈이 훨씬 더 깔끔하죠. 이 깔끔하다는 얘기는 마찰 개수가 훨씬 낮아서 그냥 슬립되듯이 이렇게 풀아웃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전단인장 강도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낮아집니다. 이제 이건 저희가 코팅을 내식성 측면이 아니라 어떤 체결 품질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고, 또는 전단인장 강도나 십자인자 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보면 뭐 최대 62%까지 좀 실제값하고 예측값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그 상부 판재 소재에 따라서 이 조인트 퀄리티, 인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인터락 측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기계적 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연구를 했고요. 이런 프릭션이 있을 때, 뭐 이제 마찰이 개수가 다르다 그러면 과연 상부 판재가 이렇게 피어싱 되어서 들어갈 때 또 이런 마찰을 일으키는 코팅의 역할들이 좀 어떻게 될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좀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상부 판재를 CFRP, 그 다음에 50DP강, 그 다음에 5052 알루미늄, 이렇게 상부 판재를 3개를 했고요. 하부 판재는 모두 동일하게 5052 2mm 두께의 소재를 하부 판재로 해서 SPR 체계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리벳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추려고 했고요. 이제 스틸의 경우에는 두께가 1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벳 레그 랭스는 조금 더 작게 저희가 설정을 해서, 세팅 폴스는 2가지 조건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밌는 게 이게 지금 결과를 보시면 50DP 알루미늄 조합에서 보시면 인터락이 0.7mm로 가장 큽니다.
그리고 CFRP하고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0.48로 인터락이 가장 적고요. 알루미늄이 오히려 이제 인터락이 스틸하고 상부 판재가 스틸일 때나 CFRP일 때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조금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좀 저희가 보면, 인터락은 어쨌든 스틸일 때가 가장 크고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알루미늄일 때가, 알루미늄 조합일 때가 어쨌든 포밍이 유연하게 잘 되니까 리벳 레그가 플레어링이 잘 이루어져서 인터락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스틸이 좀 더 인터락이 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틸 쪽 보시면 인터락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상당히 큰 인터락을 이루고 있죠. 지금 이 간격이. 그게 지금 어떤 이유냐면, 상부 판재가 스틸일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틸일 경우에는 저희가 위에서 결국 상부 판재 스틸을 피어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다운포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부 판재의 스틸이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 보니 이 리벳 레그가 자연적으로 피어싱 단계에서부터 플레어링이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인터락을 좀 증가시키는 이런 형태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부 판재가 스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포스를 저희가 다운포스로 주는 피어싱을 주는 포스 자체를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부 판재에 좀 더 포밍, 하부 판재에서 좀 더 레그가 플레어링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운포스가 더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상부 판재가 이제 스틸인 경우가 좀 플레어링을 피어싱 단계에서부터 유도하게 되고, 그리고 폴스도 좀 더 높은 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다이 쪽에서 플레어링을 좀 더 잘 일으킬 수 있다라는 관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포모빌리티가 5052는 좋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피어싱 되는데 그냥 쉽게 피어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피어싱 되는 단계에서 플레어링이 전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이 쪽에서만 플레어링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그 스틸 조합보다는 알루미늄 조합이 인터락이 조금은 더 적다. 그리고 뭐 보시면 여기 이상한 흔적이 보이시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 하부 판재 쪽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부 판재에서부터 이 밀려 들어온 이런 상부 판재의 변형된 판재 일부가 밑에까지 존재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보이게 됩니다. CFRP의 경우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CFRP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브리틀하고 파이브 자체가 쉽게 이제 절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 SPR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CFRP가 브레이키지가 파단이 일찍 발생하게 되고, 이런 빠른 파단 때문에 결국은 그 플레어링이 쉽게 유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CFRP가 0.48로 가장 이제 그 인터락이 작은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부분들을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제 성형팀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저희 실제에서 나왔던 스틸일 때 0.7mm 그리고 CFRP 때 0.4mm 정도의 인터락 차이가 실제 이 시뮬레이션에서도 거의 유사한 부분으로 관찰이 되고요. 뭐 저희들 이런 결국은 상부 판재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 판재가 재질이 다름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난다는 것을 오늘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단인장 강도도 스틸 알루미늄이 그 인터락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단인장 강도도 가장 크고요. CFRP 알루미늄이 전단인장 강도가 가장 낮은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인터락이 가장 작기 때문에 전단인장 강도가 가장 작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랩 시어하고 크로스 텐션 각각을 공히 보시면 CFRP의 경우에는 지금 헤드가 이렇게 빠져나온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되고, 이걸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해보면 CFRP 알루미늄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은 시뮬레이션 상에서 전단인장 강도 시험을 하면 전단인장 강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부 판재의 CFRP의 이런 브레이키지를 시뮬레이션에서는 반영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차이를 내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단연장 시험을 하고 나면 리벳 헤드 쪽으로 CFRP가 이렇게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CFRP가 모든 게 이제 다 그 파이버들이 다 분해 해체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프릭션 효과를 이어서 프릭션 효과를 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단 인장 강도나 십자 인장 강도를 좀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아까 인트로덕션에 소개드린 것처럼 프릭션 팩터가 아까 빠졌기 때문에 실제 기존의 문헌에서 나온 이런 예측식들이 실제로 실측치하고 비교해보면 32%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요. 이게 코팅층이 알마 코팅일 때는 한 29% 차이 나는데 징크 니켈 코팅의 경우에는 예측치하고 실측치하고 한 61%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식에다가 마찰 개수 팩터를 조금 넣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헤드 사이드하고 테일 사이드에 이렇게 프릭션 팩터를 엡실론이라는 것을 저희가 넣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좀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엡실론을 알막은 0.8, 징크 니켈은 0.6 정도의 팩터로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막은 이제 알막이 보통 굉장히 이게 터프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마찰 개수 훨씬 더 징크 니켈보다 높고요. 징크 니켈은 마찰 개수가 훨씬 더 낮습니다. 이제 마찰 개수가 낮긴 하지만 얘가 이제 좀 상당히 브리틀하죠. 그래서 체결되고 났을 때 사실은 이제 코팅층이 좀 깨지는 이런 약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이미 사실은 여기 보이시는 것들은 전부 다 소재 물성이거든요. 소재 물성 가지고 있고 소재 두께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프릭션, 항복 강도, 뭐 디그레데이션 팩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스트렝스를 저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에스티메이티드 스트렝스, 십자 인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단 모두도 이미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걸 실제로 실제 테스트한 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뭐 비교해보면 저희가 에스티메이티드 스트렝스가 한 4.50 스틸하고 알루미늄은 4.61kN였는데 실제 테스트 값은 4.68 정도 나왔고요. CFRP 알루미늄은 2.86인데 2.84, 알루미늄 3.57인데 3.45에서 뭐 최대 한 3.5% 벗어나도 3.5% 이상은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페일리어 타입도 보시면 스틸 알루미늄은 당연히 테일 플라웃이 납니다. 왜냐하면 위에 스틸이 되게 스트렝스가 크기 때문에 헤드 쪽으로 잘 빠지질 않고요.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CFRP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CFRP가 브레이키지가 파이버가 손상을 입어서 그쪽으로 헤드 쪽으로 빠져나와 보고요. 그래서 테일, 헤드, 테일 이렇게 파단이 일어날 거라고 저희들 강도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헤드 사이드의 강도 예측식, 테일 사이드의 강도 예측식을 가지고 예측했을 때 이렇게 나왔고 실제도 테일, 헤드, 테일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큰 인터락 디스턴스를 가지고 인터락은 스틸 상부 판재 소재가 스틸 좀 강도가 높은 경우일 경우에 오히려 인터락이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CFRP의 경우에는 플레어링이 훨씬 더 적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인터락도 좀 작더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전단인장 강도도 이렇게 스틸 쪽이 좀 더 크게 되고요. 사실 아까 보시면 뭐 제가 이 부분을 좀 빼먹었는데 스틸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알루미늄 보시면 전부 다 테일 플라웃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쪽에서 다 빠졌다는 거죠. 알루미늄 쪽에서 다 빠졌으면 두 개의 전단인장 강도가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체결 품질에 인터락의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십자나 전단인장 강도의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그리고 이런 예측식의 프릭션 팩터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향후에 지금
자동차 차체에서 소재 정보 그리고 SPR 그리고 그 소재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SPR을 어떤 SPR을 써야 되는지 SPR 헤드 사이즈, 리벨 랭스 그다음에 다이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플로우 차트로 좀 만들고 나중에 전단현장 파단 강도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설계 툴을 조금 이제 보조로 할 수 있는 설계 툴을 좀 한번 소개를 해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의 연구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SPR 관련해가지고 품질 관련 특성 미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회원님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그 입실로 예. 여기서는 0.8이라는